Da-da-da, da-da-da, Don't you step on a snake. Don't you ride in a plane. Don't you eat a steak. It might kill you. 안녕하세요. 생방송 건강클리닉의 이윤선입니다. 새가슴, 오목가슴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가슴이 너무 앞으로 돌출돼 있거나 너무 안으로 오목하게 들어가서 문제가 되는 흉벽기형 질환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외에도 흉벽기형 질환 꽤 다양한 것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사람들은요, 이 흉벽기형 질환이 별다른 이상 증상이 없다 보니까 외형적인 문제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앞가슴 통증이나 호흡 곤란, 가슴 두근거림, 피로감 등이 이 흉벽기형 질환에서 오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오목가슴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심장이나 폐가 눌려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자,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이런 흉벽기형 질환들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2대 상담 전화 259개 5100번, 5200번 오늘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상담 전화로 한번 해결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흉벽기형 질환에 대해서 친절하게 상담해 주실 분 소개해 드릴게요. 손봉수 흉부외과 전문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주제가요. 흉벽기형 질환입니다. 흉벽기형이라는 말 저는 굉장히 생소하고 낯설거든요. 어떤 질환들인가요? 네, 흉벽기형이라는 것은 우리 흉벽을 구성하고 있는 흉골, 늑골, 연골이 과도하게 변형되어서 정상적인 흉벽 모양을 벗어나는 상태를 흉벽기형이라고 합니다. 네. 이 흉벽기형 중에 대표적인 것이 앞가슴이 돌출되어 있는 새가슴과 네. 함몰되어 있는 오목가슴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가장 흔한 형태는 앞가슴 흉벽이 태어날 때부터 혹은 태어나고 수개월 이내에 과도하게 함몰되는 오목가슴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림을 보시는 바와 같이 대칭형, 좌우가 똑같은 대칭형 오목가슴이 있고요. 네. 그리고 좌우가 다른 비대칭형 오목가슴이 있습니다. 이 비대칭형 타입인 경우에는 어른에서 더욱더 흔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목가슴 때문에 심장이나 폐가 눌리면서 반복적인 하기도 감염 및 부정맥, 가슴 답답함, 그리고 또래에 비해 운동 능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만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하지만 자신의 신체에 대한 자각이 생기게 되면 다른 사람과 가슴 모양이 다르다는 것에서 생기는 스트레스, 이로 인한 소극적인 성격 형성 등의 정신적인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오목가슴보다도 사실 저는 새가슴이라는 말을 더 자주 들어서 그런지 더 익숙합니다. 네. 근데 이것도 흉벽기형 질환의 하나라고 들었는데요. 네네. 이것도 좀 설명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흉벽기형은 오목가슴과 다르게 새가슴은 오목가슴과 다르게 흉골이 선천적으로 과도하게 융기된 가슴기형을 뜻합니다. 약간 반대라고 보면 되겠어요? 네, 맞습니다. 오목가슴보다 좀 드물기는 한데요. 역시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는 바와 같이 목과 배 사이에 가슴이 많이 돌출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돌출된 모양은 다양한 임상 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게 되고 치료 방법은 역시 변형된 연골을 제거하고 흉곽을 재건하는 방식 혹은 너스바를 이용한 채소 침습 수술, 그리고 교정기를 이용한 교정 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흉벽이 너무 들어가거나 너무 튀어나와서 문제가 되는 오목가슴과 새가슴 말고도 다양한 흉벽기형 질환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이 흉벽기형 중에는 흉골열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흉골열은 흉골이 다양한 정도로 갈라져 있는 것을 뜻하고 네. 그 종류에는 그림처럼 단순히 흉골만 없는 경우도 있지만 앞가슴의 복벽과 앞가슴이 없는 흉부 이소심장, 흉복부 이소심장 등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역시 수술 방법은 흉골을 봉합을 하거나 동반 질환의 교정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흉골이 갈라져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선천적으로 늑골이나 가슴 쪽의 근육, 조직이 없거나 부족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또 있다면서요? 네네. 폴란드 증후군이라는 흉벽기형이 있습니다. 네. 역시 그림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폴란드 증후군은 한쪽 가슴 혹은 유두가 덜 발달하거나 없고 겨드랑이 털에 소실이 되거나 혹은 같은 쪽의 손가락이
단지증이나 합지증처럼 손가락이 짧거나 아니면 합쳐져 있는 그런 선천성 희귀질환입니다. 역시 오목가슴과 더불어 한쪽의 흉곽의 대흉근과 소흉근 같은 근육이 결손되거나 발육부전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또한 늑골, 연골의 결손, 유방조직의 발육부전, 그리고 역시 단합지증 같은 소견들이 한꺼번에 나타나거나 아니면 일부만 결손되는 그런 단순형까지 다양한 종류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한쪽 가슴 근육이 덜 발달하는 폴란드 증후군, 또 흉골이 갈라지는 흉골열, 또 오목가슴의 새가슴,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한 질환들이 있는데요. 혹시 이 외에도 더 있을까요? 네, 드물긴 하지만 유전 질환과 동반해서 생기는 흉벽 질환 중에 흉골 2 영양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 흉골 2 영양증도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흉곽이 자라나지 않게 돼서 심장과 폐를 눌리게 됩니다. 네. 이러므로 해서 신생아기에 호흡 부전으로 조기 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술은 흉곽 확대술을 시행하기도 하지만 수술 결과는 나쁜 편에 속하고요. 네. 그리고 다른 흉벽 기형 질환으로 비대칭 늑골 기형과 돌출 늑골 기형 등이 드물게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정말로 다양한 흉벽 기형 질환들이 존재하고 있었네요. 네. 그 중에서도 가장 흔하고 대표적인 질환이 바로 오목가슴이라고 앞서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오목가슴에 대해서 좀 더 짚어볼까 하는데요. 자, 오목가슴, 가슴이 너무 오목하게 들어가는 질환이다 하셨는데, 그러면 이 가슴이 왜 들어가서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 걸까요? 예, 사실 오목가슴의 발생 기전은 정확하게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알기로는 늑연골, 흉골이 붙어 있는 늑연골이 뒤틀리고 가슴 안쪽으로 함몰되어서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예, 발생 빈도는 한 300명에서 400명당 1명꼴로 발생한다고 되어 있고요. 인종별로는 흑인에서는 발생 빈도가 매우 드물다고 하지만 동양인에서는 아직 발생 빈도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요. 오목가슴의 발생 빈도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면 여자보다는 남자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데 약 4배에서 8배 정도로 차이를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여자보다 남자에게서 4배에서 8배 이상이면 사실 차이가 굉장히 큰 편이거든요. 네, 유전적인 영향이 있다고 보면 될까요? 네, 오목가슴이 몇몇 알려진 유전 질환과 동반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네. 그리고 실제로 가족력이 있으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역시 남자와 여자의 발생 확률을 보면 남자들에게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이것을 고려해 보면 부계 쪽으로 유전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오목가슴 유전자는 아주 약한 열성 유전자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오목가슴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자녀분들에게 유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부모의 유전적인 영향은 무시해도 좋으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아이가 오목가슴이 조금 있더라도 단순한 외형적인 문제 정도로만 치부를 하고 쉽게 넘겨버리기 쉬운데요. 근데 외형적인 문제가 다가 아닐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어떤 증상들이 있을까요? 네, 보편적으로 유아기나 청소년기에 불편 없이 지내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합니다. 네. 그렇지만 간헐적으로 흉곽 부위의 통증이라든지 운동 시 흉통, 그리고 심계항진, 부정맥, 그리고 소화불량, 호흡곤란, 어지러움 등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증상들이 아주 비특이적인 증상인 경우가 많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해서 오목가슴이 언제까지 신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리라는 것은 뚜렷하게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오목가슴을 가진 환자들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함몰되는 흉곽의 정도가 심해지게 되고요. 이로 인한 심장의 자리 이동, 심장이 눌리게 되어서 심장이 옆으로 돌아가는 네. 그런 자리 이동이나 척추 변형과 같은 근골격계 변형이 초래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게 됩니다. 역시 이거 외에도 정신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데요. 이런 것은 주관적이라서 진단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네. 비교적 어린 환자에서도 환자의 성격에 따라서는 심한 자아 손상, 자기의 그 신체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자아 손상이 유발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어서요. 네. 상당한 주의를 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목가슴으로 흉곽이 함몰되면은 심장이나 폐에 압박이 들어갈 수도 있고 뭐 네. 호흡곤란이나 측막증 같은 척추 변형까지도 일어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오목가슴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동반 질환들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오목가슴 때문에 심장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네. 이거와 별개로 오목가슴과 심장 기형이 같이 동반되는 그런 아. 유전적인 질환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개는 오목가슴과 동반될 수 있는 선천성 심장 질환으로는 심실 중격결손, 심방 중격결손, 그리고 대혈관 전이증, 그리고 대동맥 판막 폐쇄부전증, 대동맥관 개존증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근골격계 질환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척추측만증, 그리고 척추후만증, 근질환, 그리고 말판시 증후군, 그리고 뇌성마비, 선천성 횡격막 탈장 등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앞서서 오목가슴은 유아기와 청소년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어른이 되면서 문제가 생긴다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오목가슴이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진행된다라고 봐도 될까요? 네, 대개의 경우는 개인적인 차는 있지만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네. 그래도 경우에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이 대칭형 오목가슴이 좌우의 연골의 성장 속도가 다름에 따라서 비대칭형 오목가슴으로 심하게 변형되는 경우도 적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자신의 외모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청소년기에 자꾸 신경이 집중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오목가슴이 진행되었다고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커가면서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성장과 관련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생바수 건강클리닉 오늘 오목가슴, 새가압슴을 비롯한 여러 가지 흉벽 기형 질환들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259개 5100번, 5200번 오늘도 활짝 열려 있는 거 아시죠? 상담 전화로 궁금한 점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전화 상담 걸려와 있는데요. 바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아, 예, 다름이 아니고요. 네. 아기가요, 지금 43개월 아기인데요. 네. 네, 여보세요? 네, 네. 말씀하세요. 네, 43개월 아기인데요. 네. 그 43개월 아기가 이제 5세, 한국 나이로 5세가 되는데, 네네. 아기가 오목가슴이라 해가지고요. 네네. 그게 오목가슴을요, 언제 검사를 받아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보려고요. 전화 드려봤어요. 네. 네, 어머님. 오목가슴은 일반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있는 경우가 있지만 자라면서 네. 조금 더 도드라지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수술이나 치료의 결정 시기는 일단은 진단이 되고 나서 병원에 오시게 되면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 만 3세가 지나면 수술적인 교정을 할 수가 있는 나이가 됩니다. 그래서 아, 만 3세가 지나면 네. 네네네. 그래서 네. 만 3세 이후로 병원에 오시게 되면 흉벽 기형의 정도에 따라서 수술 네. 여부가 결정이 될 거고요. 그리고 네네. 그 수술은 만 3세 이후가 되었으니까 지금 만약에 수술을 해야 될 상황이라면 네. 언제든지 지금은 수술할 수 있는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네, 그래. 그럼 아기가 그쪽으로 가려면 흉부외과 쪽으로 가면 되나요? 네, 흉벽 기형 질환은 전통적으로 흉부외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흉부외과로 오시게 되면 진단 및 치료가 가능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흉부외과 전문의 손봉수 선생님과 함께 다양한 흉벽 기형 질환들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앞서서 이제 오목가슴 알아보고 있었잖아요, 저희가. 네. 이 오목가슴이 외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뭐 심장질환, 근골격계 질환에도 연관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만큼 좀 문제가 많이 될 것 같아요. 이제 방금 전화에서도 만 3세부터는 진단을 하고 수술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네. 어떤 식으로 진단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예, 보통 오목가슴의 진단은 신체 검사를 통해서, 즉 유관적인 검사를 통해서 충분히 진단을 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정확도를 기하기 위해서요.
방사선 검사, 흉부 X선 사진을 찍어 볼 수가 있는데요. 네. 흔히 심장이 좌측으로 밀려 있는 소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 흉부 X선 사진을 찍으면 흉골의 함몰 정도를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최종적으로 흉부 CT 사진을 통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흉골 함몰에 의한 심장의 압박 정도를 확인을 하고 그 정도를 수치화해서 결정을 해서 수술 시기나 수술의 그 정도, 종류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 이 오목 가슴이 심한 경우에는요, 흉벽이 함몰되면서 심장이나 폐를 눌러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계속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이거는 심장이나 폐에 굉장히 안 좋다는 얘기인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오목가슴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은 많은 연구들이 지금 보고되고 있지만 아직 논란이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연구자에 따라서는 오목가슴으로 인한 폐 기능과 심장 기능 이상은 없다고 주장하는 그런 연구자도 있고요. 네. 다른 연구 결과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들도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 결론이 내려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결과들을 대략적으로 살펴보자면 심장이나 폐에 기형이 동반되지 않은 오목가슴의 환자의 대부분은 심장 기능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도 무방하겠습니다. 네. 이 오목 가슴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심장 기능 검사가 시행이 된다고 들었는데요. 그러면은 수술 치료 전후로 해서 이 심장 기능 검사를 하면은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네, 심한 오목가슴인 경우에는 흉골이 심장을 압박하기 때문에 심장이 쪼그라들고 네. 용적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심장에서 짜주는 피의 양이 줄어들게 돼서 비교적 심박동수가 일반인들에 비해서 빠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운동 능력을 평가를 했을 때 보통은 수술 후에 주관적인 그런 증상 호전은 있지만 실제적으로 검사를 했을 때 수술 전과 수술 후에 심장 기능의 정도의 차이는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나면 주관적으로 증상 호전이 있는 분들은 분명히 있지만 네. 심장 기능은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 큰 차이는 지금 현재로서는 밝혀진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관적인 본인이 느끼기에는 분명히 증상이 좋아졌지만 네. 실제적으로 객관적으로 검사했을 때는 별다른 뭐 변화가 없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심장은 이런데 그럼 폐는 어떤가요? 폐는 역시 폐도 오목가슴 경우에는 폐가 눌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폐의 용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폐 기능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보통 폐 기능 변화에 있어서 이 오목가슴이 큰 변수가 아님을 여러 연구 결과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광범위 늑골 절제술을 한 오목가슴 수술을 한 환자에 있어서 수술 전후의 폐 기능에 대한 연구에서 수술 후에 이 폐 기능이 감소되었음을 확인을 할 수 있지만 현재는 주로 채소 침습 수술을 하게 되기 때문에요. 네. 이 채소 침습 수술에서는 수술 전후에 폐 기능의 저하가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 자신들은 호흡 곤란이 개선되었다고 주관적으로 느끼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주로 가슴 윤곽 교정에 의한 심리적인 요소가 많은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알려진 바를 정리를 해보면 오목가슴 환자에서 호흡을 할 때 늑골의 운동은 정상인과 차이가 없을 것으로 여겨지고 폐 기능 자체의 저하는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오목 가슴 사실 저는 이걸 어떻게 치료를 할지 아직 감이 잘 안 오거든요. 수술이 없이도 치료가 가능한지 그게 좀 궁금한데요. 아무래도 좀 오목 가슴 이렇게 구부리고 있다는 느낌이니까 자세를 펴고 있으면 좀 치료가 될까요? 오목가슴을 비수술적인 치료로 그러니까 자세 교정과 운동으로 교정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네. 이것은 의학적인 증거가 불충분합니다. 실제로 운동을 해서 대흉근이나 앞가슴을 키워서 함몰되어 있는 가슴을 커버할 수는 있겠지만 네. 실제적으로 흉곽의 기형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심장이나 폐가 계속 눌려져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세 교정과 운동으로는
교정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상 불가능하다. 네. 네. 그럼 자세 교정만으로는 치료가 좀 힘들지만요. 이런 경우에 또 보조기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네. 보조기는 좀 효과가 있을까요? 네. 이 보조기 치료는요, 브라질 의사인 닥터 하제가 한 70년대 이후부터 실시해온 방법입니다. 이 닥터 하제는 새가슴뿐만 아니라 오목가슴도 보조기로 이용한 교정 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예, 보통은 오목가슴보다는 지금은 새가슴에서 주로 많이 쓰이고 있는 게 보조기 치료고요. 네. 앞뒤를 보조기를 이용해서 눌러주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눌러주는 그런 형태로 착용을 하셔가지고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는 가슴이 튀어나오는 새가슴에 효과적이고요. 그리고 오목가슴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효과를 아직 장담하기 힘들기 때문에 흔히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새가슴에서의 보조기 효과는 착용하는 환자의 노력에 따라서 충분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네. 수술은 적극적인 이런 마취나 수술 후 통증, 흉터 등이 교정기는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교정기로 교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시도를 해볼 만한 치료입니다. 역시 능연골에 유연성이 남아있는 아동기나 사춘기 때 교정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가 있고요. 물론 성인에서도 시도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시죠. 네. 예, 그림에서 보시는 게 실제 교정기를 찍은 사진입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는 환자의 체형을 3D 스캔을 이용을 해서 각 환자 맞춤형 교정기를 제작해서 약 6개월간 착용을 하게 되면 환자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70에서 80% 정도까지 환자에게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70에서 80%면 그래도 꽤 치료 효과가 좋네요. 예, 맞습니다. 게다가 저렇게 맞춤형으로 제작이 되면은 꾸준히 한다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 자, 이렇게 새가슴은 교정기로 어느 정도 치료가 됐는데 오목가슴은 교정 수술로만 치료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네. 수술 방법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수술 방법은 아주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요. 사실 어느 수술 방법이 가장 확실한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수술을 받을 것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기형이 있을 때 수술을 할 것인지, 네. 그리고 어떤 수술 방법을 선택할 것인지 등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대부분의 환자에서는 수술 전에 정밀 검사나 심장 검사 등이 불필요하지만 심각한 함몰이나 복합 기형이 있는 경우에는 수술 중에 예상치 못하는 심장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심장, 폐 등에 대해서 정밀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네. 자, 생과수 건강클리닉 오늘은 흉부외과 전문의 손봉수 선생님과 함께 다양한 흉벽 기형 질환들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상담 전화 걸려와 있는데요.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죠. 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저는 이제 나이는 43살인데, 네. 제가 왼쪽 가슴이 조금 동그랗다고, 오히려 이제 조금 동그랗게 나왔다고 보면, 오른쪽이 네. 조금 네네. 심한 건 아닌데 조금 함몰됐다는 느낌, 조금 들어가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들어가 있다는 게 아니고 뼈가 아예 좀 들어가 있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뭐 헬스나 운동을 하면은, 그거 이제 근육이 모자라서 그런가 싶어서 운동을 막 했는데도 그게 네. 밸런스가 안 맞아진다고 해야 되나, 뼈가 네네. 들어가 있으니까. 예,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거 별로 관심 없었는데 지금 TV 보니까 나와서 한번 네. 전화 잘 예. 해주셨습니다. 예. 그러면 실제로 보셨을 때 왼쪽이 더 튀어나와 보이는 건가요? 아니면은 오른쪽이 상대적으로 오른쪽이 들어가서 왼쪽이 튀어나와 보이는 건 아니고요. 어느 쪽이 더 맞나요? 오른쪽이 조금 들어간 것 같아요. 더 들어간 것 같다고요. 예, 실제로 제가 환자를 봐야 진료를 해야 알겠지만 네. 보통 이런 경우에는 볼록가슴과 오목가슴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CT나 엑스레이를 검사를 해서 실제로 어느 쪽이 더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는지, 아니면 상대적으로 오목가슴이 생겨서 정상적인 가슴이 튀어나와 보이는 건지를 확인을 한 다음에요.
그리고 다음에 볼록가슴이라면 어른이라도 교정기로 한번 시도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교정을. 그리고 오목가슴이라면 최소 침습 수술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일단 자세한 CT 등의 자세한 검사를 해보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근데 지금까지 별다른 불편 없이 살아오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뭐 크게 이상이 있을 가능성은 없겠죠. 예,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심한 경우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심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건강상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걱정은 너무 하시지 마시고 이 모양의 문제가 자꾸 신경이 쓰인다면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진료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더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만약에 치료를 하게 되면 네. 기간은 얼마나 걸릴지. 보통 교정기 치료가 시작되게 되면 보통 6개월 정도를 소요를 하게 되는데요. 네. 어른 같은 경우에는 흉벽의 경직도가 어린이에 비해서 많이 높기 때문에 교정 시기가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적인 치료는 수술하고 나면 바로 교정이 되기 때문에 미용적으로는 바로 교정이 되어서 좋긴 하지만 수술 후에 통증은 보통 한 몇 주 가게 되고요. 그리고 한 2, 3개월 동안은 심한 운동은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교정기와 교정 수술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네요. 네. 네.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자, 생마수 건강클리닉 오늘은 가슴이 너무 오목하게 들어간 오목가슴 아니면 가슴이 너무 돌출된 새가슴 이런 다양한 흉벽 기형 질환들 알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2대 상담 전화 259개 5100번 5200번 오늘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상담 전화로 한번 해결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자, 저희 그럼 계속해서 치료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수술에 대해서 이제 말을 시작하기 시작했는데요. 오목 가슴의 교정 수술 그리고 그 시기 언제쯤부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보통 오목가슴의 수술 시기는요. 일반적으로 학교나 유치원 생활 하기 전 학령 전기 3세에서 6세 무렵에 수술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네. 이유는 아직 어린이들은 늑연골이 아직 말랑말랑하고요. 네. 그리고 수술 부위 치유가 빠르기 때문에 그리고 비대칭형이 아닌 대칭형의 함몰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요. 수술 후에 정상적인 흉곽의 모양을 잡는데 어른에 비해서 훨씬 쉽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그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아직 자기 신체에 대한 그런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가장 적게 받는 나이이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더 심해지기 전에 빨리 교정을 해주는 게 좋고요. 그래서 사회 생활을 시작하기 전인 학교 생활이라든지 유치원 생활을 시작하기 전인 3세에서 6세경에 교정을 해주는 것이 가장 올바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3세에서 6세경에 시작하는 게 가장 올바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목가슴의 교정 수술 방법들 좀 알아보겠는데요. 앞서서 굉장히 이 수술 방법이 다양하다고 하셨어요. 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여러 가지 방법 중에요. 비교적 간단한 수술 방법인데요. 반유동성 실리콘 삽입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것은 들어가 있는 흉벽에다가 피부 밑에 절개를 해서 거기 안에 우리 여성분들 유방 확대술을 하는 것처럼 실리콘을 넣어서 넣는 거네요. 들어간 흉벽을 평평하게 보이게끔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지만 이것은 역시 흉벽이 들어가 있는 것은 똑같기 때문에요. 그렇네요. 예, 심장이 눌리거나 폐가 눌리는 심한 경우에는 별로 권해드리고 싶지 않은 수술 방법입니다. 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이 실리콘 삽입법은 사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그냥 미용적인 목적에서 가장 쉽게 충족이 되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좀 더 근본적인 치료를 해야 될 때는 어떤 수술을 하면 될까요? 예, 대표적인 근치 수술은 라비치 수술이라고 하는 수술 방법이 있습니다. 네. 이 수술 방법은 보시는 바와 같이 광범위하게 늑연골을 절제를 해서 짧게 만들거나 교정을 해주고 그리고 흉골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면 흉골에 약간의 절개를 넣어서 흉골 방향을 교정을 해주고
흉골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지하면서 막대기를 이용해서 지속을 시켜주게 되면 저 상태로 흉벽이 교정이 되게 됩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그림 보시죠. 다음 그림 보시죠. 그래서 요즘에는 저런 전통적인 라비치 수술 외에도 네. 변형된 라비치 술식이라고 해서요. 막대기를 넣지 않고 연골을 교정을 하고 흉골을 교정을 한 다음에 플레이트, 금속 막대를 앞쪽에 대어서 네. 고정을 하는 그런 방법도 있게 됩니다. 네, 근데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앞가슴에 좀 흉터가 남겠네요. 네. 네, 이런 오목가슴의 교정 수술 방법 알아보고 있습니다.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닥터 와다라는 일본 의사 선생님이 네. 발표를 하신 그런 와다 술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이 방법은 흉골을 오목한 흉골을 덜어내어서 네. 반전을 시켜서 능용골을 재결합시키는 거기 때문에요. 수술 직후에 흉곽이 안정된다는 점과 선천성 또는 후천성 심장 질환이 동반되어 있을 경우에 시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흉골의 모든 동맥이나 정맥, 그러니까 혈액 공급이 차단이 되기 때문에 네. 어른인 경우에는 이 흉골에 괴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세 이하에서는 이 수술 후에 흉골이 발육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흉골편에 동정맥을 보존시키는 변형법이 시행되기도 하지만 네. 너무 수술 범위가 크게 되고요. 네. 그리고 타 수술에 비해 출혈량도 많게 됩니다. 뼈를 네. 다 잘라내야 그러네요.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잘 하지 않는 수술 방법입니다. 네. 그러니까 수술 범위가 사실 너무 크면요. 그 심리적인 부담감, 압박감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흉터 네. 역시 크게 남게 되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최소 침습 수술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던데요. 네.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예,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림에서 보시는 최소 침습 수술은 너스바 수술이라고도 하고요. 네. 미국의 닥터 도날드라는 선생님이 개발하신 방법입니다. 최소 침습 수술은 겨드랑이 쪽에 한 1cm에서 2cm 정도의 절개를 넣은 후에 네. 거기 사이로 심장과 흉골 사이 쪽으로 막대기를 넣어서 돌려주게 되면 네. 늑골을 지렛대로 해서 흉골을 들어 올려주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교정을 하는 방법이고요. 이 수술 방법은 양측 가슴에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수술 절개 부위가 매우 작고요. 다음 사진 좀 보여주시죠. 네. 수술 시간도 라비치 수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짧고 출혈이 거의 없기 때문에 회복 기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네. 아이들의 성장에 맞춰서 2, 3년 후에 들어가 있는 막대기를 뽑는 그런 2차 수술을 해야 되는 단점이 있지만 미용적으로는 아주 훌륭한 수술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바로 수술 직후인데도 효과가 바로 눈으로 보이고 또 흉터도 네. 앞서 보였던 그림들과 달리 많이 눈에 띄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이 흉벽 기형 질환이 이 앞가슴 쪽이다 보니까 수술하면은 그 흉터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거든요. 네. 그 외형적인 문제가 좀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이어질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일단 흉벽 상처가 있게 되면요, 스트레스가 있긴 하지만 원래 가지고 있던 흉벽 기형에 비해서 모양이 교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네. 흉터에 대한 그런 것은 최소 침습 수술인 경우에는 거의 만족하지 않는 사람들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라비치 수술 같은 경우에도 성인에서 심한 비대칭에 적용되는 술식이기 때문에요. 그 수술하고 나서 환자의 만족도는 많이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최소 침습 수술이 절개 부위가 작고 또 흉터가 작다라는 장점이 정말 큰 것 같은데, 근데 몸 안에 이 너스바라고 하셨죠. 이거를 네. 오랫동안 고정해놔야 한다고 하셨어요. 네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 몸 안에 어떤 바가 있다면 좀 불편할 것 같거든요. 예, 대개 환자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시간이 한 2, 3개월 지나면 거의 느끼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2년 이내에 제거를 해야 되는데요. 네. 환자의 경과를 봐가면서 제거 시기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시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좀 있습니다. 일부 학자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너스바를 제거를 해도 괜찮다고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보편적으로는 수술 후에 1년 반 내지 2년 정도의 기간이 지나서 너스바를 제거를 하는 것이 보통 통례화되어 있고요. 특히 성장 속도가 빠른 청소년의 경우에는 가슴이 지나치게 커지면서 너스바 자체로 인한 늑골 골절이 생긴다든지 네. 원인을 알 수 없는 흉통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규칙적인 진료를 받으면서 너스바를 제거를 하는 2차 수술의 시기를 결정하는 게 좋게 됩니다. 그리고 성인의 경우에는 청소년에 비해서 성장이 추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없을 수 있는데요. 비교적 흉벽의 경직도가 어린이에 비해서 높기 때문에 네. 한 3년까지도 너스바를 유지를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흉부외과 전문의 손봉수 선생님과 함께 다양한 흉벽 기형 질환들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전화 걸려와 있는데요.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죠.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증상 있으신가요? 네, 우리는 아들이 가슴 한가운데 탁구 공무하고를 꺼져가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거로 꼭 수술을 해야 되는 건지 나이가 들면 거기 호흡에 지장이 있는지 알고 싶었어요. 네. 아드님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지금 30살이에요. 30살 되십니까? 네. 지금 이제는 성장이 다 끝났기 때문에요. 그 흉벽 기형의 정도는 더 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30살까지 특별한 건강상의 문제 없이 잘 지내오셨다면 건강상의 문제는 이 흉벽 기형 질환으로 생기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드님이 이 외형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운 것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교정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적인 그런 어떤 결정에 따라서 어른들은 수술 결정 시기를 결정을 하거나 수술 방법을 결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드님도 만약에 계속 불편하시거나 그 신체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못하시다면 병원에 한번 찾아와서 진료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네. 자,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요, 오목가슴, 새가슴 이런 다양한 흉벽 기형 질환들 알아보고 있습니다. 평소에 내 가슴 모양이 좀 이상했다 느꼈던 분들 계시다면 오늘 상담 전화로 한번 해결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259개 5100번, 5200번 두 대의 상담 전화 열려 있습니다. 자, 저희 계속해서 그러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목가슴의 여러 가지 교정수술 치료 방법 꽤 다양한 게 있었는데요. 근데 이 공통적으로는 어느 정도 수술 후에 어느 정도 후에 일반적인 생활이 가능할까요? 네. 오목가슴 수술은 최소 침습 수술인 경우에 퇴원 후 1, 2주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수술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환자는 수술 후에 1주일에서 2주, 적어도 3주 안에는 퇴원을 할 수가 있고요. 퇴원 후 간단한 일상생활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걷거나 그리고 일상적인 앉아서 일을 한다든지 하는 것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네. 그렇지만 2, 3개월 정도는 가슴 근육을 많이 움직이거나 가슴을 많이 써야 하는 그런 종류의 일상사는 가급적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예, 가능하다면 환자의 신체 상태가 편안해질 때까지는 눕거나 일어날 때 주위에서 보조를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최소 침습 수술이 퇴원 후 1, 2주고 2, 3개월 정도 후에부터 이제 근육을 이제 어느 정도 써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앞서서 뭐 흉골 반전술이나 라비치 수술 같은 경우에 좀 더 큰 수술인데 네. 이럴 때는 또 어느 정도 회복 기간이 필요할까요? 일상적인 입원해서 수술 후에 퇴원하는 기간은 보통 열흘에서 2주 정도로 역시나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네, 비슷합니다. 네. 그렇지만 늑연골을 다 부러뜨려서 다시 연결을 했기 때문에요. 연골이 뼈와 붙는 시간이 필요한데요. 그 시간이 한 6주에서 8주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 전에는 물론 걷거나 일상적인 생활은 가능하지만 역시나 한 2달 정도는 무거운 걸 든다든지 심한 무리한 운동은 삼가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교정 수술이요. 아무래도
째고 가르고 하는 수술이잖아요. 어느 정도 네. 부작용 같은 것도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수술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부작용을 간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어떤 수술이든지 마취를 하고 절개를 하고 하게 되면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대개 수술도 마찬가지지만 수술 후에 출혈이라든지 네. 그리고 몸 안에 이물질인 막대기가 들어있기 때문에요. 이 막대기 주위에 감염이 생긴다든지 하면 막대기를 오랫동안 유지를 할 수가 없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네. 그래서 막대기를 빼야 되는 그런 불행한 경우도 가끔은 있지만 대개는 수술 시간도 짧고요. 그리고 회복 기간도 짧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시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네. 또 일반적인 질환에서 수술하면요, 모든 사람이 수술이 가능한 게 아니라 뭐 어떤 질환이 있으면 수술이 불가능하다, 아니면 몇 세 이상은 수술이 불가능하다 이런 점들이 있더라고요. 네. 이 경우에는 상관없이 모두가 수술이 가능한가요? 보통 이 흉벽 질환이 있는 경우에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심장 질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동반 질환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같이 수술을 해줘야 되는 부담감이 있긴 하고요. 네. 그 외에 그런 특별한 질환이 없이 단순 오목가슴이나 볼록가슴 같은 흉벽 기형만 있다면 나이는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일찍 수술을 해주면 교정하는 결과라든지 그리고 수술 후의 경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되도록이면 일찍 수술적이든 교정적인 수술 방법, 그 치료 방법이든 빨리 시행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자, 앞서서 상담 전화에서요, 한 분이 한쪽 가슴이 살짝 들어간 것 같아서 근육량의 문제인가 하고 그 가슴 운동을 많이 하셨다고 하셨어요. 네네. 근데 이러면 오목가슴 교정 수술을 받은 후라면 이렇게 운동을 해도 될까요? 아니면 하면 안 되나요? 보통 수술 직후는 좀 곤란하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적어도 2, 3개월이 지나면 안에 들어있는 막대기라든지 아니면 고정을 했었던 그 뼈들이 잘 붙어 있게 되기 때문에요. 2, 3개월이 지나면 운동은 적극적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네. 그렇지만 처음 1, 2개월 동안은 수술 부위에 염증이 치유되는 기간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수술로 인한 통증으로 인해서 과격한 운동은 삼가하시는 게 좋고요. 네. 이 기간 동안에는 가벼운 걷기 운동이라든지 도보 운동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3개월 정도 지난 경우라면 환자 자신이 불편한 상태를 견딜 수가 있다고 한다면 네. 점차 운동 종류를 다양화하고 운동 강도를 증가시켜도 무방하겠습니다. 운동 종류도 뭐 따로 피해야 된다거나 뭐 이런 건 따로 없을까요? 예, 초기에는 벤치프레스라든지 무거운 물건을 든다든지 하는 이 흉벽 앞가슴에 힘이 가해지는 그런 운동은 조금 피해 주셔야 되고요. 걷기나 가볍게 달리는 정도는 괜찮습니다. 2, 3개월이 지나면 그런 무거운 물건을 든다든지 운동하는 것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운동이 저는 뭐 달리기, 요즘 마라톤도 한창 많이 하시고 계시고요. 수영이나 등산, 또 겨울에 스키 빠질 수 없잖아요. 좋죠. 이런 모든 운동 다 가능한가요? 네, 특별하게 제한을 하는 운동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혹시 가슴 안에 들어있는 막대기가 부딪힘으로 인해서 막대기와 갈비뼈가 부딪히면서 부러지는 그런 부상을 입게 될 수 있기 때문에요. 가급적 운동을 하시더라도 부딪히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뭐 태권도나 아니면 복싱 같은 건 좀 피하는 게 좋겠네요. 격투기는 좀 피하시는 네.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허리 디스크나 척추 질환 같은 경우에 걷기 운동이 좋다고 했는데 이 오목가슴 역시 초기에는 걷기 운동이 좋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혹시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오목가슴을 교정할 수는 없을까요? 왠지 남자분들은 한 번씩은 다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예, 제가 인터넷 서칭을 한 번씩 해보면 네. 이렇게 가슴 근육 운동으로 앞가슴이 기형이 있으신 분들이 교정이 됐다고 사진을 올려놓은 네. 것을 제가 한 번씩 보는데요. 이런 근육 강화 운동으로 대흉근이나 소흉근을 발달시켜서 소위 앞가슴을 어느 정도 커버를 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흉곽을 이루는 구조가 흉골 자체는 발달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중앙 가슴 부위, 흉골 부위는
함몰이 더욱더 두드러져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근육 강화 훈련을 한다고 해서 골격 자체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인 그런 해결 방법은 아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이거를 교정하려는 하는 게 사실상 어느 정도 약간 근거가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잘못하면 더 두드려져 보일 수도 있다라고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앞가슴은 양옆으로 있잖아요. 네. 이 흉골 기형은 흉골이 들어가 보이는 질환이기 때문에요. 앞가슴의 골이 더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생과수 건강클리닉 오늘은 흉부외과 전문의 송봉수 선생님과 함께 다양한 흉벽 기형 질환들 알아봤습니다.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예, 흉벽 기형은 드물지 않는 질환입니다. 나이가 어릴 때 교정을 해주는 것이 교정 후 통증이나 교정 만족도 등에서 월등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이를 가지신 부모님들은 오늘 한 번쯤 아이의 가슴을 한번 살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하나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그러면 아이의 가슴이 어떻게 보일 때 좀 병원을 찾아야 되죠? 들이마시거나 내쉬거나 하는 그런 숨 운동에 관계없이 앞가슴이 좌우에 비해서 비대칭이다든지 네. 아니면 도드라지게 돌출되어 보인다든지 아니면 움푹 꺼져 보인다든지 하면 육안적으로 진단을 쉽게 할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네.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흉부외과 진료를 한번 보시게 되면 금방 여부를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어린아이들의 정확한 진단 시기 언제가 좋은지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어린아이들은 학령 전기, 즉 학교 생활을 하기 전 3세에서 6세 사이가 가장 적합한 수술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기가 지나면 수술 교정을 해도 수술 결과가 아주 좋지는 않기 때문에요. 되도록이면 일찍 수술해 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어머니, 아버님들, 우리 아이가 3세에서 6세 사이에 혹시 우리 아이 가슴이 비대칭이진 않은지 혹은 도드라지게 돌출되거나 오목하지 않은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요즘 보건용 황사 마스크가 필수품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요, 이 황사 마스크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만성호흡기 질환자나 임산부 그리고 심장 질환자에게는 이 황사용 마스크가 나쁜 마스크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황사용 마스크는요, 소재 구멍이 아주 작다 보니까 임산부의 경우에는 태아에게 산소를 공급하는 데 약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고요. 또 마찬가지로 만성호흡기 질환자에게도 이 호흡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분들은요, 사실 황사가 있을 때에는 최대한 바깥 외출을 삼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혹시나 나가게 되더라도요, 황사 예보가 아주 나쁨일 때에만 황사용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걸 권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 황사 마스크, 일반 마스크 빨아서 사용하신다고 황사용 마스크도 빨아서 사용하시는 분들 자주 있으신데요. 황사용 마스크는 빨아서 재사용하면 안 된다는 점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생과수 건강클리닉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